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주말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줄었는데요. 이 지긋지긋한 사이버 원격 수업도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어 늦어도 5월 초순부터는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각 디자인 교과 5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차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 시간에 학습했던 4차시 내용을 복습하고 5차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의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읽어보고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조형의 요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조형의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조형의 요소라 하고, 이 조형의 요소가 화면이나 공간에 구성되는 다양한 질서와 규칙을 조형의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또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요리에 비유하여 조형의 요소는 음식을 만드는 재료, 조형의 원리를 레시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즉, 매콤한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 양파, 밀가루, 장, 소금, 설탕 등 여러가지 재료를 셰프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레시피에 따라 만들게 되죠. 매콤한 짜장면은 디자이너의 컨셉에 해당되고, 소금, 장, 양파 등 재료는 조형의 요소, 즉 점, 선, 면, 형태, 색, 질감에 해당되며, 레시피는 즉 조화, 통일, 변화, 균형, 리듬 등의 조형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조형의 요소에 대해 읽어보시고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읽어보셨습니까? 조형의 요소는 머릿속의 개념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의 개념 요소와 실제 눈을 통해 지각되는 요소인 시각 요소로 나눌 수 있고, 개념 요소는 점, 선, 면, 입체 등이 있고, 시각 요소는 형,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그럼 5차시 조형의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5차시 학습 내용은 조형의 원리입니다. 학습 목표는 조형의 원리에 대한 정의와 종류별 특징을 알 수 있다입니다. 먼저 조형의 원리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조형의 원리는 점, 선, 면 등의 조형 요소가 화면이나 공간에 구성되는 다양한 질서와 규칙을 조형의 원리라고 하며, 조형의 원리는 조화, 통일, 변화, 균형, 율동, 비례, 대비, 강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형이란 형태를 만들다라는 직접적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창작물 모두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학이든 디자인이든 조각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모든 창의적 활동을 조형이라 하고, 이 조형을 이루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문학은 언어가, 음악은 음의 길이, 음의 색깔, 음의 크기, 음의 고조 등이 요소가 되며, 회화에서는 색과 크기, 질감, 점, 선, 면 등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형의 원리는
작가가 의도하는, 즉 컨셉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법칙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회화에서 작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와 대비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다른 크기나 보색의 색채, 다른 형태의 배치가 구성의 요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형의 원리 중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화는 한마디로 어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화에는 비슷한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어울리는 유사적 조화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어울림을 이끌어내는 대조적 조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화의 예의입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색채의 유사적 조화는 색상환에서 인접하는 색, 즉 유사색을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어울림이 되겠으며, 색채의 대조적 조화는 피아노 건반에 흰색과 검정색의 서로 상반된 색을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어울림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형태의 유사적 조화는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곡선의 형태를 공통으로 갖는 유사한 그릇들을 배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조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인데요. 우선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형태나 색채, 크기 등 조형의 요소 중 성격이 같은 요소를 근접, 반복,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형에 질서와 안정감을 주는 원리입니다. 조형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들자면 변화와 통일인데, 변화가 지나치면 산만하기 쉽고 통일이 지나치면 단조롭기 쉽습니다. 디자인이나 조형 활동에서 산만하지 않으면서 단조롭지 않는 적절한 중간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작가의 가장 큰 과제가 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자면 첫 번째 작품은 크기와 형태, 색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작품은 규칙적이지 않는 형태가 모여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우선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크기나 형태, 색 등 성격이 다른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앞서 통일에서도 말했지만 변화가 지나치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작품에서는 공통된 사각형의 형태에 색채의 변화를 주었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사각형에서 사선의 삼각형으로 형태의 변화를 주었으며, 세 번째 작품은 같은 모양의 화병을 크기를 달리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입니다. 우선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은 화면이나 공간의 상하, 좌우, 중심과 외곽에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얻도록 조형의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대칭과 비례가 있으며, 대칭은 같은 형태나 크기, 색 등을 좌우, 중심과 외곽, 이동 등에 의해 균형되게 보이는 것을 말하고, 황금비례는 크기나 길이, 면적 등을 1대 1.618의 비율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1대 1.618이라는 황금비례 수치는 화면의 첫 번째 작품은 좌우 대칭이죠. 두 번째 작품은 잠자리 모양 또한 좌우 대칭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동입니다. 우선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동은 같은 형태, 같은 크기, 같은 색의 반복이나 점진적인 변화를 갖는 형태와 크기, 색의 배치에 의한 시각적인 운동감을 말합니다. 화면의 작품을 보면 반복과 점의에 의한 시각적인 운동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례입니다.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 관계를 말합니다. 비례는 상대적이며 반드시 기준이 존재합니다. 7등신 미녀, 8등신 미녀란 말을 들어보셨죠? 7등신 미녀란 얼굴의 길이를 기준으로 신체를 분할했을 때 7개가 나오면 7등신, 8개가 나오면 8등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크기라도 얼굴이 작아야 등신이 많이 나오겠죠. 균형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비례에는 황금비례, 금강비례, 피보나치 비례 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피라미드는 3개의 피라미드가 1대 1.618의 비율로 만들어졌죠. 즉 좌측의 것이 1이라면 가운데 피라미드 크기는 1.618배인 셈이죠. 또 피라미드를 제작할 때 첫 줄의 돌의 크기가 두 번째 줄의 돌의 크기의 1.618배가 되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전시관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형의 요소 중 면을 설명할 때 나온 작품인데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과 각각의 사각형의 크기가 황금 비율을 이룸으로써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비입니다. 먼저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비는 형, 크기, 색 등의 조형의 요소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인접해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서로를 돋보이거나 강조하려 할 때 사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노란색의 채도와 갈색의 채도가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보색의 대비는 강의 푸른색과 보색인 배의 빨간색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색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으시겠죠? 마지막으로 강조입니다. 화면의 텍스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는 특정 부분을
형, 크기, 색 등의 요소를 달리하여 도드라져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포인트가 강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다색 바탕에 빨간색의 다리가 유난히 강조되어 보이고요. 회색 종이 인형 사이로 푸른색의 종이 인형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또 세 번째 작품은 밝은 흰색 바탕의 약간 어두운 붉은색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형의 원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조형의 원리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화는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 어울림을 말하고, 통일은 형태나 색채를 조절하여 작품에 질서와 안정감을 주는 원리이며, 변화는 크기나 형태 및 크기가 같지 않음을 말하고, 균형은 모양과 크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어울리는 관계를 말합니다. 율동은 형이나 색 등이 반복되어 느껴지는 아름다운 운동감을 말하고,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수량적 관계를 말하며, 대비는 서로 상반된 요소가 인접해 있을 때 나타나는 강한 효과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는 특정 부분을 형태, 색, 크기 등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도드라짐을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형의 원리에 대한 뜻을 말하시오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모르는 학생은 동영상을 뒤로하여 답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형의 원리에 대한 종류를 말하시오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동영상을 뒤로하여 답을 찾아봅니다. 그럼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형의 원리에 대한 답은, 조형의 요소가 화면이나 공간에 구성되는 다양한 질서와 규칙을 조형의 원리라고 한다 입니다. 두 번째 문제 조형의 원리에 대한 종류는 조화, 통일, 변화, 균형, 율동, 비례, 대비, 강조입니다. 이상으로 5차시 강의를 마치고 6차시 강의를 마치고 6차시에서는 PPT 제작이 아닌 NCS 직무특강 동영상을 원격 수업에 도입했습니다. 6차시는 프로젝트의 이해입니다.